잊힌 시간의 방 요양원에서 3년째 딸을 기다리는 정혜. 달력에 미선이 오던 날 표시는 이미 3년 전에 멈춰 있다. 매일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지만 딸은 오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간호사가 말한다. 내일 따님이 오신대요. 3년 만의 소식에 정혜는 잠들지 못한다. 다음 날 익숙한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문손잡이가 돌아간다. 3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다. 잊힌 시간의 방. 정혜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창가 의자는 그녀만의 자리였다. 요양원에 온 지 벌써 3년째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바깥길을 내려다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계절마다 색을 바꿨지만 정혜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색이었다. 탁자 위 달력을 천천히 넘기며 정혜는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들을 손가락으로 훑쳤다. 미선이 오던 날이라고 적힌 표시들. 하지만 그 동그라미들은 이미 3년째 비어 있었다. 딸이 마지막으로 왔던 날 이후로 그 어떤 동그라미도 채워지지 않았다. 정혜 씨, 따님은 언제 오시나요? 복도에서 마주친 영희 할머니의 물음에 정혜는 익숙한 듯 멋쩍게 웃었다. 곧 오겠지 뭐, 바쁜가 봐.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정혜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왜 오지 않는 걸까? 수없이 혼자 이유를 생각해 봤다. 바빠서, 멀어서,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마음 한쪽을 채우지 못했고 씁쓸함만 더해갔다. 오전 약을 챙겨주러 온 간호사가 밝게 말을 건넸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정혜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저 익숙해진 것뿐이었다. 외로움에, 기다림에, 빈자리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혜의 심장은 뛰었다. 혹시 딸인가 싶어 몸을 일으켰다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에 다시 기대를 내려놓곤 했다. 그 반복이 하루에도 수십 번. 침대 밑 작은 상자를 꺼내 딸에게 쓰려던 편지들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는 일도 반복됐다. 보낼 용기도 버릴 용기도 없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정혜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안 오는구나. 그때였다. 복도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울렸다. 정혜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 발걸음의 리듬, 구두 굽이 바닥을 치는 간격, 걸음의 속도. 예전에 미선이 오던 그 리듬 그대로였다. 정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마음과 또 아니겠지 하는 체념이 동시에 밀려왔다. 문손잡이가 조심스럽게 돌아갔다.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3년 동안 오지 않던 딸 미선이 조용히 서 있었다. 어색한 재회. 미선은 문턱을 넘어서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지내는 작은 방, 창가 의자, 낡은 탁자,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설었다. 그녀는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른 사람처럼 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정혜는 딸의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반가움과 당황이 뒤섞였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입술을 떨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왔냐?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3년 만에 하는 첫 인사치고는 너무 담담했지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미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잘 지냈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방 안 곳곳을 헤맸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다.
정혜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주물거리기 시작했다. 달려가 안고 싶었지만, 울고 싶었지만, 그 어떤 감정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은 것 같았다. 간호사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물컵을 건넸다. 두 사람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살며시 문을 닫고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만 남았다. 미선은 어머니가 입고 있는 회색 스웨터를 보았다. 그 스웨터를 알고 있었다. 정혜가 가장 좋아하던 옷이었다. 아직도 이거 입네.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정혜는 딸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중간에 멈췄다. 미선은 어디에 손을 둘지 몰라 허리에 올렸다가 내렸다를 반복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침묵이 길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째깍. 방 안정적이 너무 무거워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미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 모든 무게가 한숨에 담겨 있었다. 차 안에서도, 주차장에서도, 현관 앞에서도 수없이 망설였다. 돌아갈까, 들어갈까를 반복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정혜는 어색함을 덜어보려 애썼다. 평범한 말, 일상적인 질문이 필요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을 꺼내며 정혜는 스스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 만에 만난 딸에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다니. 미선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다. 엄마 냄새 그대로네. 그 순간 미선의 눈시울이 흔들렸다. 어릴 적 품에 안겼을 때 맡던 그 냄새. 비누향과 햇빛 냄새가 섞인 어머니만의 따뜻한 냄새.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하지만 아무 말도 이어붙이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감정과 침묵만이 방 안가득 채워졌다. 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숨겨진 이유들. 미선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어머니가 이해해 줄까? 정혜는 딸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미선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다. 어릴 적 악몽을 꾸고 깼을 때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천천히 말해도 돼.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따뜻함에 미선의 마음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엄마, 미선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때 나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3년 전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빗톡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어.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미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시절의 공포가 다시 살아났다. 새벽에도 밤에도 식사 중에도 울려대던 전화벨, 문자 알림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모든 것이 공포였다.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동시에 다 무너졌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정혜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선은 그 손의 온기에 힘을 얻어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쓰러졌어. 목이 메었다. 어린 딸 지우의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졌다.
병원비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 나가고, 일주일이면 몇백만 원이 나가고, 대출을 받아도 모자랐어. 카드를 불려막기에도 모자랐어. 미선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를 집에 모실 자신이 없었어. 나 하나도 버티기 힘든데 지우 병원비에 생활비에 빚 갚는 것에 나는 정말 말끝을 잇지 못하고 미선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깊은 죄책감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정혜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놀라움보다 먼저 딸이 혼자 겪었을 고통이 떠올랐다. 가슴이 저려왔다. 딸이 그토록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뎌냈다는 사실에, 그 고통을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에 왜 말을 안 했냐?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을 해.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를 버린 건 아니야. 나도 매일 생각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엄마 생각 안 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 정혜는 미선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그리고 조용한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해와 진실이 뒤엉켜 있던 3년의 시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외로움과 아픔, 그것들이 모녀 사이에 또 다른 침묵을 남겼다. 이해는 시작되었지만 치유는 아직 멀었다. 눈물의 밤, 미선은 요양원을 나섰다. 현관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아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미선의 시야가 흐려졌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핸들을 붙잡은 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쌓아왔던 죄책감, 그리움, 후회가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은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다. 차창 밖으로 요양원 건물이 보였지만 그녀는 시동을 걸 수 없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정혜는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3년 만에 본 미선의 모습, 수척해진 얼굴, 지친 눈빛, 떨리던 손. 그 모든 것이 정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복도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밤을 지나 새벽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혜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딸이 겪었다는 고난이 상상되었다. 빚독촉 전화, 이혼, 아이의 병.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낸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정혜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딸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요양원에 들어왔지만 결국 그것조차 딸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미선은 차를 몰고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요양원 주변을 몇 바퀴나 돌며 고민했다. 집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마음 한쪽에서 계속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결국 미선은 주차장 한 구석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게 울었다. 대시보드의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우는 그녀의 모습은 처량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정혜는 창밖을 내다보며 속삭였다. 지금쯤 집에 갔겠지?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까? 불안과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때 미선은 결심한 듯 차문을 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집에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요양원으로 뛰어들어갔다.
숨이 차올랐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새벽의 정막 속 미선은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다시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톡톡톡. 정혜는 깜짝 놀라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시간에 누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연 순간 미선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의 목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정말 다시 올게, 약속할게. 정혜는 놀란 채 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딸의 머리 위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느꼈다. 그 순간 정혜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새벽의 고요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함께 울었다. 다시 이어지는 손.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졌다. 눈물로 젖은 뺨, 붉게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까지 혼자 아플 줄 몰랐다. 정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딸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다. 3년 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따뜻함이 지금 여기 있었다. 엄마, 정말 다시는 안 떠날게. 미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약속해. 이번엔 진짜 약속할게.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이 부드럽게 환해지면서 두 사람의 얼굴도 조금씩 밝아졌다. 정혜는 3년 동안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딸이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선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작은 방, 낡은 가구, 창가 의자. 어머니가 3년 동안 이곳에서 혼자 지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엄마, 강 많이 외로웠겠다. 미선은 자책하듯 말했다. 눈물이 다시 맺혔지만 이번에는 참았다. 더 이상 울기만 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 늦어도 괜찮다. 정혜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와줘서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미선은 어머니의 말에 울음을 삼켰다. 목이 메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라고, 더 자주 올 거라고, 더 많이 함께 할 거라고. 아침이 밝아오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녀의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는 축복이 담겨 있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직원 사무실로 가서 어머니의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더 챙겨드릴 것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 잠깐만 기다려요. 엄마 금방 올게요. 미선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정혜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딸이 진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시간 후 미선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과일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엄마, 아침 먹어요. 내가 사왔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식사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앞으로 매주 올게 주말마다. 미선이 말했다. 그리고 지우도 데려올게. 엄마 외손녀 많이 컸어. 정혜의 눈이 반짝였다.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엄마를 집으로 모실겠고.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생각하자. 하지만 그 말 속에도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는,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두 사람은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그 간극을 채워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다. 앞으로 함께할 약속들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요양원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따스한 빛이 모녀의 손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따뜻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